자, 이번엔 7장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7장은 PLSQL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학습 내용 보시면요. 간단한 PLSQL 구문을 만들어 보면서 PLSQL의 장점을 이해하자. 처음 시작은 PLSQL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SQL과 비교해서 되겠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SQL과 비교해서 왜 여러분들이 PLSQL을 배워야 되는지 그 장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학습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항상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는 기존 언어와 비교해서 무엇이 장점인가를 갖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두 번째, PLSQL 구문을 이용해서 DB를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갖다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커서를 이용하는데요. 명시적 커서를 이용해서 반환되는 여러 행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고 실행 시 발생하는 예외 처리에 대해서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토어드 프로시저 중심으로 해서 예외 처리까지 만드는 방법 살펴보면서 PLSQL 구문이 기존 SQL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PLSQL 첫 걸음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PLSQL에 대한 앞에 내용 보시면요. SQL인데 앞에는 뭐냐면 랭귀지입니다. 뭐냐면은 procedure이 되겠죠. 보시면요. procedure, 절차적인 이런 것입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은 절차적 언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언 부분이 있고 실행 부분이 있고 실행 부분 이후에 예외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하고 비교해서 SQL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요? SQL은 선언적이라고 봐야겠죠. SQL에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었나요? 변수를 선언하고 예외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죠. 만약 오류가 발생한다면 오라, 뭐로 시작하는 오류가 바로 실행과 함께 출력창에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SQL은 선언적인 언어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SQL 표준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작성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기존의 어떤 절차적인 언어에 익숙했던 분이라면은 PLSQL도 쉽게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PLSQL에 대한 첫 걸음 보시면은 이와 같은 선언, 실행, 예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간단한 문장은 비긴 엔드 문장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실행 부분이죠. 나머지 선언과 예외 처리는 선택 부분입니다. 따라서 실행 부분에서 변수에 대한 선언이 없다면은, 필요 없다면은 뭐 굳이 할 필요 없을 거고요. 그 다음,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부분, 예외에 대한 부분들을 없다라고 한다면 예외 처리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은 비긴 엔드의 실행 부분입니다. 아래쪽 예를 보시면요. 비긴 엔드 구문 명시하고, 그 다음에 항상 새로운 언어에 대한 시작은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출력하는 부분이 dbms 언더바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입니다. 여기들 패키지 안에 뭐가 있냐면 put 언더바 라인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뭐예요? put 언더바 라인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hello world라는 인자값을 받아들여서 어떤 값을 갖다가 출력을 하겠죠. put 언더바 라인은 싱글 코테이션 안에 있는 문자열 값을 갖다 그대로 출력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안에 있는 put underbar line 함수를 이용해서 싱글 코테이션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죠. 그때 옵션은 서버 아웃풋 on이라고 설정을 사전에 해 주셔야 됩니다. 세션이 처음 시작할 때 on이라고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션 종료 때까지는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력하는 사실 그 출력에 대한 폼 자체는 우리가 따로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DB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가져와서는 DBMS 썬더바 풋 썬더바 라인 이용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간단한 구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서 보시면요.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과가 안 나타나죠? 반드시 set server
output on 이렇게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은 hello world라면서 PLSQL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비기는데 실행문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에다가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내용은 create 구문을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있죠. 명시적으로 이제 procedure라고 하는 객체를 지금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봤던 뷰와 이제 같은 포맷이 되겠죠. create, replace, procedure 이름은 하고서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또 설명드리면은 이건 이제 앞에서 했던 기존 방법하고는 다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보시면요. 자, 먼저 비기는데 실행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비기는데 이제 실행문 명시했습니다. 실행문에 대한 문장 끝은 세미콜론으로 종료가 되죠. 역시 출력하는 구문인데 에런더바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갖다 출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런더바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컴파일러에게 선언이 되어야겠죠.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에런더바 메시지 로컬 변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다음에 명시하게 되고요. 변수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때 데이터 타입은 오라클이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변 문자 100자리까지 해서 여기다가 싱글 코테이션 안에 있는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 값을 어떻게 할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언과 동시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할당 연산자는 콜론 이퀄이 됩니다. 이건 할당 연산자예요. 그래서 문자열 값을 어떻게 에런더바 메시지 할당하고 그 할당된 값을 출력하자라는 겁니다. 이때 작성된 프로시저는 SQL과 다르게 실행과 함께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컴파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컴파일러에 의해서 구문상에 오류가 없는지를 파악을 하겠죠. 컴파일 오류가 없다면은 어떻게 다음에는 어떻게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행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컴파일 이후에 생성된 프로시저 hello world에 대해서 실행하자라는 거죠. 그때에 실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exec 다시 말해서 execute가 되겠죠. execute 명령어와 함께 수행이 되는데 프로시저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길기 때문에 exec까지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쭉 앞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시저를 갖다 만들어야겠죠. 그래요. 자, 실행하고 자, 컴파일 오류가 없다면 프로시저가 생성이 될 겁니다. 만약에 컴파일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장의 끝을 세미코론을 한번 빼놓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컴파일 오류와 함께 프로시저가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프로시저는 물론 생성이 되죠. 그러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실행을 했을 때는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컴파일 오류에 대한 부분들은 오류를 수정하고 나가야겠죠. 보시면은 오류에 대한 부분들은 show error 이렇게 해서 한번 에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procedure hello underbar world에 대한 오류인데요. 어떤 게 나와 있냐면 라인하고 그 다음에 컬럼에 대한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라인, 두 번째 컬럼을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컬럼의 두 번째 라인 B로 시작이 되는 거죠. 비기를 만났습니다. 뭐가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이런 거 보여줍니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비긴을 만났다라는 거죠. 자, 뭘 얘기하나요? 비긴에서 비로소 컴파일러는 오류가 있음을 판단한 거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다시 전에 문장 가보시면 뭐예요? 문장이 수행되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막아주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문장은 종료가 되어야 되죠. 문장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번째 라인에서 시작하면서 컴파일러는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서 오류를 발생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컴파일러에 의해서 제공해주는 메시지를 보고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오류와 함께 프로시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죠? 또 한번 볼까요? show 에러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이번에는 6번째 라인에 4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라인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4번째 end of file을 만났습니다. 뭐가 나올 때 이런 것들 역시 심볼이 끝나게 되면은 세미콜론으로 종료가 되어야겠죠? 에 따라서 종료하는 것까지 명시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종료를 해볼까요? 정상적으로. 실행해서 보시면요. 이제 프로시저가 생성이 되었죠. 생성은 되었지만 실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실행 문장이 따로 있어야겠죠. execute 실행하겠습니다. hello world라고 되어 있나요? 생성된 프로시저가 hello world. 실행해 보시면요. 이와 같이 hello world가 출력되면서 정상적으로 완료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 수정하는 법 잠깐 확인해 봤었고요.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요. 자, 이번엔 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면은, 자, 비긴엔드에서는 피언더바 메시지에 대한 값을 출력하고 있죠. 근데 피언더바 메시지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앞에 있는 P는 파라메타 변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실행과 함께 어떤 값을 받아들여서 그 값을 갖다 출력하는 구문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메타 변수는 뭐냐면 바차2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현재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난 다음에 한번 실행해서 그 결과를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create 구문이 되겠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create replace 구문이기 때문에 이미 hello underbar world가 만들어져 있죠. 지금 만드는 걸로 계속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세서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제 실행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hello underbar world라고 실행하면서 보시면 호출할 때 인수의 개수나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작성했던 hello world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시면은 인수가 하나죠, 파라메타. 그때 입력받는 인수의 데이터 타입은 문자입니다. 결국 뭐예요? 일단 문자의 값을 갖다가 한 개 입력받아서 실행이 되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호출 시의 인수의 개수는 하나, 유형은 문자가 되겠죠.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한번 입력받아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죠. 그때 출력값은 입력받은 문자열 값입니다. 어디에 할당이 되나요? 피언더바 메시지라는 파라메타 변수에 할당이 되어져서 출력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생성된 프로세서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 사전 보시면은 유저 언더바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객체에 대한 설명들은 다 크리에이트 구문을 이용해서 만들어 왔었죠. 테이블, 인덱스, 뷰, 시퀀스가 그런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저 언더바 오브젝트라는 정보 이용해서 한번 헬로 월드에 작성된 프로세서에 대한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오브젝트 언더바 네임 헬로 월드가 되고 스테이터스를 확인했네요. 밸리드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된 객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객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컬럼이 있는지 보시려면은 이렇게 describe 명령에 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객체에 대한 타입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참고해서 보셔야 될 거는 유저 언더바 스토드 프로시저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우리가 뷰에서 봤던 것처럼 작성된 프로시저가 필요에 따라서는 수정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기존의 프로시저가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저 언더바 소스 이용해서 보시면요.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from user underbar source로부터 뭘 보겠다? select 텍스트를 보겠는데요. 그때 name이 뭐냐면은 데이터 사전에 입력된 값은 다 대문자로 입력이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hello underbar world 라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procedure hello underbar world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아,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hello underbar world 이렇게 구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문 참조하셔서 필요시에 수정하게 되면 다시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7-2에서 본격적인 스토어 프로시저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7-2에 대한 내용을 쭉 보시면 이제 여기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요구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SQL문과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죠. 자, 내용 보시면은요. 먼저 SQL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규 부서를 갖다 추가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부서를 추가하는 내용을 갖다가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한번 작성하는 화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신규 구문을 한번 작성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쭉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일단 내용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인서트 구문을 이용해서 기존 쿼리문 처리했던 걸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결과로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프로세스를 만드는 방법 잠깐 보시면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 봤던 것처럼 프로세서 실행문에서의 가장 핵심은 SQL 문장에 있습니다. 당연히 SQL 문장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부서 테이블에 280번 IT 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추가된 게 나옵니다. 우리 몇 번 추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한 300번 정도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IT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서를 갖다 신규 부서를 추가하는 부분들 하나 봤었는데요. 자, 이 신규 부서를 추가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프로세스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 되겠죠. 이게 begin end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그대로 두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제 프로세스 이름은 우리가 add underbar department로 정했나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문부터 먼저 만들어 보면요. create, replace, procedure. 프로세스 이름이 들어가겠죠. add underbar depart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is, begin, end 이렇게 구문 작성하시면 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들어가야 되는 게 선언 부분이 되죠. 선언이 되고요. 여기 들어가는 게 실행 이렇게 됩니다. 실행이 끝나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 처리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문에서 만들어 놓고 그다음 실행 구문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구문을 한번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리스트하고 그다음 주석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제거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중심에 되는 부분들은 쿼리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부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카피해서요. 그 다음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추가가 됐죠. 자, 근데 이 프로시저 작성을 할 때는 부서에 입력되는 입력값을 미리 사전에 받아야겠죠. 받아서 뭐냐면은 해당하는 값을 갖다가 인자로 넘겨주어야겠죠. 값으로 넘겨주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력받는 값을 먼저 보시면요. 자, 입력받는 값은 먼저 파라미터 p 언더바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p 언더바 어떤 거 받을까요? 먼저 부서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dpt name. 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참고로 한번 창을 더 열어서 부서 테이블에 대한 구조를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즐겨찾기에 저간 추가를 갖다 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인체 계정으로 추가한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서 테이블의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실행해서 보시면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부서 이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데이터 타입이 바차2에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차2까지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매니저 아이디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mgr 언더바 id 이렇게 정해놓고 mgr id는 데이터 타입이 넘버 6자리 이렇게 정해있습니다. 넘버로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로케이션 i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러시 언더바 id 타입은 역시 넘버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파라미터 변수 3개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실행 부분에서 어떻게 되나요? 자, 입력을 하겠죠. 입력을 하는데 첫 번째 값은 우리가 어떻게 지정했나요? 첫 번째 값은 시퀀스 이름을 우리가 정의했었죠. 시퀀스를 이용해서 한번 입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한번 지정을 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파라미터 값으로 이제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p 언더바 dpt name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mgr 언더바 id 그리고 eroc 언더바 id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됐으면 한번 결과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죠. 실제 이 확인하는 구문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일단 우리는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는지 한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절차를 한번 추가해 두겠습니다. 추가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디파트먼트 where 자, 구조를 먼저 봐야겠죠. 디파트먼트 언더바 id가 됩니다. id가 뭐일 때 이렇게 되겠죠. 자,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요? 작성된 시퀀스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그 시퀀스를 이용해야겠죠. 다른 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객체에 대한 정보는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저 언더바 오브젝트에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자, 객체에 대한 정보 중에서 오브젝트 언더바 네임하고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언 한번 보겠습니다. from 이름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select 오브젝트 언더바 네임 참고로 타입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where 뭐냐면은 오브젝트 언더바 타입이 뭐였다? 시퀀스에 되죠? 시퀀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해서 보시면은 시퀀스 타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부서 테이블에 만들었던 건 어떤 게 있나요? 디파트먼트 언더바 id 언더바 seq하고 디파트먼트 언더바 seq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부서 테이블의 시퀀스가 2개가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면은 다시 한번 유저 오브젝트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봐야겠네요. 유저 언더바 오브젝트에서 필요한 컬럼 내용들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내용을 참고할까요? 크리에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제가 전 시간에 만들었으면은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거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select 오브젝트 언더바 name 그 다음에 created로 하면 되겠죠. from 유저 언더바 오브젝트에서요. 조건은 뭐냐면은 오브젝트 타입이 시퀀스로 정의하면 되겠죠.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8월 5일자로 만들었던 게 가장 위에 있네요.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거 디파트먼트 언더바 id 언더바 seq가 됩니다.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죠. 디파트먼트 언더바 id 언더바 seq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래서 검토하는 의미에서 이 구문은 사실은 향후에 추가하면 되니까요. 실제 우리가 자주 이용할 때 프로세스로 구문을 만들 때는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면 되겠죠. 입력받아서 자동적으로 비기는드 구문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정상적 추가가 되면은 반드시 트랜잭션 정상적으로 종료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실행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위에 게 함께 만들어졌네요. 컴파일 오류와 함께 프로시저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거 함께 실행이 됐었는데요. 이거 일단 삭제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류와 함께 프로시저가 생성이 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번 오류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여기서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메모장을 하나 띄워서 페이스트 해놓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쇼 에러 봐야겠죠? 자, 보시면은 여섯 번째 라인, 열 번째 컬럼에 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열 번째 컬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 있었네요. 그렇죠? 여기 뭐가 집어넣어야 되죠? next value 이런 값이 들어가겠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카피해서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시저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었네요. 자, 그럼 한번 신규 값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일단 기존의 값을 한번 먼저 확인해 보고요. 자, 기존의 값이 지금 쭉 들어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300번까지 지금 현재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우리 현재 값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id 언더바 seq의 current 값 듀얼 테이블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디파트먼트 언더바 id 언더바 시퀀스의 current value. 그래서 디파트먼트 언더바 아이디 언더바 seq라는 시퀀스에 대한 다음 값 한번 확인해 보면은 490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이제 호출이 됐나 보죠. 일단 값 자체는 뭐예요? 연속적인 값이면서 id 부서 id가 갖고 있는 프라이머리 키라는 제약 조건을 갖다 만족해야지만 값이 들어갈 수 있겠죠. 490 정도 예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프로세서가 만들어졌으니까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실행하겠습니다. 불러야겠죠? add 언더바 dpt 첫 번째 파라메타 값은 부서 이름이 될 겁니다. 네, IT 이번에는 프레스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값은 뭐예요? 매니저 언더바 id하고 loc 언더바 id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값은 입력이 값이 있으면 오케이. 그렇지 않다면은 널 값으로 할당할 수도 있겠죠. 자, 한번 널 값을 한번 더 볼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해서 보시면요. 자, 역시 이제 add 언더바 depart가 되겠네요. 자, 실행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호출 시의 인수의 개수나 유형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부서 이름에 대한 부분들하고 id 값은 난데르기 때문에 반드시 값이 들어와야 되죠. 얘는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고 얘는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물론 매니저와 위치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입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널로 활동을 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런 경우에 는 어떻게? 자, 매니저 언더바 id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값을 할당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널 이렇게 한번 할당을 하겠습니다. 선언과 동시에 지금 현재 초기화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 이도 한번 초기화해 볼까요? 널 이렇게 해서 한번 초기화해서 다시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행문은 일단 카피를 해두죠. 앞에서 실행문은 여기다 두겠습니다. 자,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PLSQL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입력되지 않은 두 개의 컬럼에 대한 값은 자동적으로 null 값으로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리가 됐다라는 건 도서 테이블에 있는 제약 조건을 만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제대로 들어갔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500번 들어갔었네요. IT press라는 값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 보실 거는 뭐냐면요. 앞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시퀀스에 대한 다음 값은 490이었는데 실제 값은 500이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시퀀스에 대한 부분들은 질의문에 대한 수행 여부, 다시 말해서 인서트에 대한 성공 실패 여부와 무관하게 매번 호출될 때마다 이전 값에서 증가 값을 자동적으로 더해서 값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구문을 수행할 때 한번 오류가 있었죠. 그건 이제 null 값을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의 개수가 부족해서 오류가 생겼는데 그때에도 이미 프로세서가 호출되면서 이 시퀀스에 대한 값이 자동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뭐예요? 이 프로세서 자체에 오류가 생겨서 비긴엔드 문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다음 불렀다라는 겁니다. 다음 땐 됐었죠. 그때에도 마찬가지. 얘는 뭐예요?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서 다시 한번 수행이 되기 때문에 490에서 10을 더해서 실제 값은 500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비긴엔드 문장,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수행을 할 때 오류가 발생이 돼서 실제 시퀀스를 이용할 때 연속된 값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프로시저에 대한 부분들 기존 SQL문과 비교해서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간단하게 수행할 이런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길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구문으로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만들어 두게 되면 일단 여기서의 장점들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프로시저라는 거는 허리문과 똑같이 작성이 되면요. 한번 작성이 되면은 그 다음 어떤 과정을 내부적으로 거치게 되냐면 작성이 되면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SQL문도 구문상에 오류가 있거나 사용자가 어떤 권한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파서에 의해서 다 컴파일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 과정을 거치게 되고 구문상에 오류가 없거나 접근 권한이 있거나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실행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이 구문을 갖다 실행을 해야겠죠. 따라서 쿼리 문이건 아니면 프로시저건 간에 동일하게 실행 계획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장이 되어집니다. 실행 계획까지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메모리에 저장이 되죠. 자, 이런 어떤 패턴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제 쿼리문을 수행했을 때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게 되죠. 자, 그러나 프로시저를 갖다 우리가 작성을 할 때는 한 번 뭐예요?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프로시저는 그 컴파일된 내용과 실행 계획을 메모리에 저장해 두고 다음 호출할 때는 다시 컴파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해당 실행 계획을 가지고 바로 실행이 되겠죠. 따라서 SQL문과 다르게 한번 컴파일된 프로시저는 컴파일된 내용과 실행 계획들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다음 호출 때에도 어떻게
그 실행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바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컴파일과 다시 실행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갖다 덜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빈번하게 쓰이는 부분들은 이와 같이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추적 컴파일 이후에 다음에는 계속해서 재컴파일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행할 때 단계를 줄이기 때문에 더 빨리 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번 이와 같은 쿼리문을 작성하지 않고 추가하는 문장을 갖다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사용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인서트문을 작성하면서 쿼리하고 비교했을 때 프로세서가 갖고 있는